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일입니다. 이게 시장이 사실 주식시장의 방향으로 놓고 따지면은 제가 틀렸어야지 많은 분들이 오히려 좋았을 텐데 우리가 기존에 1월 달부터 시장의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나친 과열 그리고 조정이 기간과 가격 조정이 충분히 더 필요하다. 제가 오죽하면 1월 24일 화요일 방송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죠. 그날 종가지수가 3,140포인트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지수가 뭐 1,000포인트 이상이었습니다. 그날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1,000포인트를 달성했다가 종가에 살짝 깨졌던 요 자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주식이 너무너무 사고 싶어도 딱 한 달만 최소한 기다려보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죠. 사는 자리가 아니라고. 근데 지금 사실 여러분 지수로 보면은 뭐 이렇게들 볼 수 있죠. 3,000포인트 이제 조금 무너진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종목들 처참합니다. 그리고 아직 중요한 건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주식시장을 요즘 뭐 신규 초보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많은 진입이 있다 보니까 뭐 주린이라는 말도 하고, 저는 동학개미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좌우지간 새롭게 투자하는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신규 투자분들이 많아서 아주 주식시장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그 뭐 일반적인 행태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직전 편향이에요. 그러니까 직전에 좋았으면 계속 좋을 것 같은 그런 심리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직전에 너무나 좋았어요. 그 직전이 불과 2개월 전인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현실 자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죠, 여기 3,266포인트를 찍은 저 자리에서 이 주간에서 제가 방송을 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예탁금이 70조 수준으로 들어왔는데, 글씨가 좀 이상하네. 10조 수준으로 들어왔는데 양시장 합해서 거래 대금이 69조, 거의 70조. 그래서 회전율이 99% 정도 나왔죠. 회전율 99%. 그날이 여기예요. 여기 거래 대금이 불뚝 솟아 있는 이날, 거기가 이날이고, 그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주식시장에 확실한 건 없다. 100% 확률이라는 건 없지만 하나 아주 확률 높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절대 계속될 수 없다는 거. 절대라는 표현도 주식시장에서는 되게 쉽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 이런 표현을 잘 쓰진 않아요. 그런데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죠. 3,000원짜리 시세가 유지가 되려면 시장에서 언제든지 3,000원을 쓸 수 있는 돈이 유지가 돼야 된다. 그게 만약에 2,000원밖에 유지하지 못할 자금이면 가격은 2,000원으로 떨어져야 된다. 그런 3,266포인트까지 올라간 이유는 이 막대한 유동성과 회전율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걸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떨어져야 된다. 그런데 유동성이 빠졌어요. 유동성이 빠졌고 거래 대금도 쭉 떨어졌습니다. 지금 거래 대금이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 시점에서의 거래 대금이 코스피 기준으로 44조 원이 나왔는데 오늘 거래 대금이 18조 원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그때와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그런데 시장 지수는 아직 3,000이에요. 이건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조정이 저는 끝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시황이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황을 적중한다? 시황이 뭐 때려 맞추는 건 아니니까. 시황을 저는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뭐 예상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시장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뭐 대략적으로 잘 하면
현재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추론할 수 있는 거고, 그 추론을 잘 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만 잘하면 된다. 저는 약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향 자체가 장기 투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저는 기술적인 성향도 강하고 중단기 성향이 강하다. 저는 장기 투자를 못 해요. 왜냐? 일주일 뒤, 한 달 뒤 주가가 잘 보이는 편이기 때문에, 잘 보이거든요. 예상이 잘 되고, 뭐 여러분들 저 오래 보셨지만 잘 맞는 편이잖아요. 그죠? 가끔 틀립니다. 가끔 틀리는데 그때보다는 맞을 때가 더 많고, 또 틀렸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전략을 세우는데, 지금 제가 볼 땐 그래요. 뭐 지금 제 시황이 맞아와서 여러분들이 제 시황에 대해서 너무 신뢰감이 강해질까 봐 저는 약간 걱정을 하는데, 저는 확률 판단을 해요. 지금 시장은 오늘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이게 기술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어요. 수많은 분들이 기술적 구조를 되게 폄훼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매수자와 매도자가 지금 증권사에서는 여러 가지 레포트들이 항상 나오죠. 경제 전망도 나오고 뭐 기업 전망, 업황 전망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분명히 가미돼 있어요. 그리고 그 또한 충분히 틀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포팅이 돼 있는 그런 업황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보면서 마치 그게 확실한 것처럼 혹은 절대적인 것처럼 맹신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사실상 가장 확실한 팩트는 시세죠. 왜냐하면 오늘까지의 시세는 오늘까지 기록되어 있는 매수세와 매도세들의 거래 동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 동향을 보면은 어디서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해서 물려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절망을 하고 포기를 할지, 안 사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왔을 때 매수할지, 이런 걸 추론할 수 있거든요. 이 기술적으로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건데, 지금 보면 제가 주식을 항상 얘기할 때 이 공간이다, 지금은 이 공간이다, 저 공간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그림이 있죠, 여러분. 예, 정확하게 제가 좀 추세선은 이상하게 애매하게 그으면 안 되니까 정확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가 추세 하단선이에요. 이게 지금 저기 저점 대비 요 코로나 저점에서 올라오는 이 바닥이 여기예요. 요거는 121선이죠. 제가 121선은 실적, 그러니까 경기 종목은 실적이고 지수는 경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기, 인플레이션도 경기 요인이니까 미국도 121선이 부담스러워지는 거고, 요게 이렇게 상단 채널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요거 이제 중간대가 요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요 중간대를 지금 위협 약간 훼손하고 있는데, 완전히 중간은 아닌데, 제가 완전히 중간이 아니라 약간 살짝 띄어놨죠. 왜 살짝 위아래 공간이 다르냐면, 요런 자리들, 여기서 여기 중간대가 되게 중요한 지지 저항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61선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차트 설명들을 잘 안 하니까. 여기 오버슈팅이에요. 요만큼 오버슈팅이에요. 그리고 오버슈팅이 이제 끝난 자리가 요 2월 중순이에요. 2월 중순까지는 사실 오버슈팅 권역에서 주식을 열심히 팔아먹은 거예요, 메이저들이. 여기서 이제 요 하단 공간, 여기 61선인데 오늘 여기가 살짝 깨졌어요. 그리고 이제 더 떨어지면은 요만큼 공간이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죠. 여기서 오버슈팅 나오면 여기서 언더슈팅도 나올 수 있다. 맥스로 잡으면 요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건 좀 오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오버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정황으로는 하단까지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121선이 지금 2750에 있으니까, 뭐 저한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공개방송 같은 거 하다가 저한테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저한테 지수가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냐,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저점이고 나면 그날 사면 되는 거지 라고 정말 그렇게 봐요. 저는 제가 막 마치 예언가처럼 하려고는 절대 생각지 않아요. 그건 되게 경솔한 자세예요. 전문가고 투자자고 다 마찬가지고, 내 예상이 다 맞을 거라고 딱 정해놓고 그것만 보는 것은 되게 경솔한 포지션이고, 능동적으로 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여러분.
기억하실 뭐 화요일 명인복귀 보시는 분들은 계속 챙겨 보시죠. 자, 여기서 제가 매도해도 놓자. 제가 적극적으로 매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저런 다른 전문가분들 방송을 보진 않는데 가끔 이제 뭐 스쳐 들으면 제가 아마 제일 보수적이었을 거예요. 저는 원래 강세론자인데 김동연이 갑자기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이때부터 아주 보수적으로 여태까지 한 번도 이제 사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때 피크다. 그리고 지금 한 달, 두 달 지났는데도 저는 아직 매수라고 보지 않아요. 아직 멀었다. 이렇게 보는데 자, 이 즈음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현재로서는 별 내용 없다. 그죠? 당장은 악재도 없기 때문에 하락의 속도가 강하지 않을 거다. 기억하시죠? 천천히 밀리고 질줄줄 흘러내리거나 기간 조정이 갔다가 나중에 뭔가 악재가 나오면 떨어지거나 이런 식이 될 테니까 그 하락 강도가 생겼을 때 무슨 내용으로 왜 떨어지는지를 봐야지 저점에 대한 데미지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게 떨어질지 혹은 그게 빨리 수습이 될지 아닐지를 판단 가능할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가면 주 하락 모멘텀이 생길 거다. 지금은 없어 보이지만 지금 주 하락 모멘텀 생겨 있잖아요. 지금 주 하락 모멘텀 뭐예요, 여러분? 예, 금리, 그죠? 미국 금리예요. 이거 되게 너무 스케일이 커요, 금리는. 그런데 일면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 저 뭐 오늘 장에 대한 디테일한 오늘 장이 어땠니 이거 별 중요하지 않잖아요. 오늘 저점 찍고 낙폭 반등했어요. 예, 한 사나흘 쭉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낙폭 저점에서 반등했고 미국 선물 올라서 중국이 장중에 더 안 떨어져서 일본이 더 안 떨어져서 우리나라가 오전에 11시까지 떨어지다가 중국 저점 찍고 반등하면서 미국 선물 반등하고 우리나라 종목들 낙폭이 너무 심하다가 낙폭을 좀 줄였어요. 오늘 시장은 딱 거기까지예요. 오늘 시장 별로 얘기할 게 없고 61선에 대롱대롱 달려있죠. 우리 시장이 지금 61선에 대롱대롱 달려있잖아요. 코스피가 딱 지우고 봅시다. 이 선은 이제 이해하고 보세요. 자, 여기 초록색 61선이에요. 아직까지 지수로 보면은 평화로워 보이죠. 종목들은 박살이 나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우리나라가 IT 있죠, 그 은행 있죠, 철강 있죠, 화학 있죠, 인터넷 있죠, 바이오 있죠. 마치 S&P 500의 축소판이에요. 미국 나스닥보다 S&P 500이 괜찮고 그보다 다우가 괜찮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월트 디즈니 같은 애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다우로 버텼지만 다우 지수는 지수 산정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 대표 지수라고 볼 수 없어요. 사실상 S&P 500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지수는 좀 나름대로 뭐 선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코스닥은 아주 박살이 나 있죠. 코스닥 지금 고점 대비해서 11%가 이미 빠졌어요. 조정기에 들어갔습니다. 10%를 조정기라고 보통 얘기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코스닥이 지금 121선을 위협하고 있어요. 근데 위협이 아니라 지난번에 여기서 지켰는데 오늘 지금 깨진 상태에서 아래 꼴이거든요. 이거 더 떨어지면 여기는 예외 변동 구간이에요. 5, 20, 60, 120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정배열 기준이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61선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역배열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배열 변동 확대 구간이니까 뭐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코스닥은 좀 변동성이 좀 더 커져 있어요. 왜냐? 지금 주요한 모멘텀이 금리라서. 주요한 모멘텀이 금리라서 여러분. 교과서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면 이렇게 돼요. 금리 이자율이 올라가는 이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제 성장률 플러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부담스러워지는 게 뭐예요?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를 크게 누렸던 기업들이 이제 이자 초저금리에 대한 수혜를 누렸던 기업들이 그 수혜가 약화되는 거죠. 그래봤자 뭐 얼마나 사실 맞아요. 그래봤자 뭐 얼마나예요. 여전히 초저금리 상황이니까. 그런데 주식시장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을 중시 여겨요. 그 시간 시점에 따른 간극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누리다가 1%대 금리가 되면 금융비용 부담 1%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기업의 성장률은 낮아지는 거예요. 성장률이 1%만큼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영업 효율이 떨어지는 거니까 순이익 효율이죠. 영업이익이 아니라. 그리고 역으로
자산 그러니까 무위험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니까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자산 가치가 좀 더 멀티플을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금리 구간에서는 뭐 금융 자산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그거 뭐 이자도 안 주는데 그거 갖고 있으면 뭐해 이렇게 되는 건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무위험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시장 평가가 조금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1차원적으로는 경기 회복, 백신으로 인한 경기 정상화로 인해서 경제 성장 요인,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요인 이걸로 금리가 올라가는 걸로 다들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보다는 미국채 수요가 부진하다고 보고 있지만 자관 그래서 경기주가 올라가고 성장주가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왜냐하면 시장에서 메인 이벤트가 시장의 하락 이벤트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하락 이벤트가 금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사 손실이 나는 쪽이 이제 성장주 그리고 반사 이익이 있는 쪽이 경기주 혹은 가치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떨어지고 얘네들 올라가는 양상이 지금 시장의 하락 메인 모멘텀이 금리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건데 이거는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급락할 때 시장이 뭐 때문에 떨어지는지를 봐야 된다. 근데 이게 금리 때문에 떨어지는 거면 사실 별로 문제가 없어요. 왜냐?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금리 발작, 제가 이거를 이제 한 2주, 3주 전부터 금리 발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금리 발작이 긴축 발작으로 가느냐.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긴축 발작으로 가느냐. 긴축 발작이 어디냐? 2013년 케이스예요. 예? 근데 지금의 상황은 이 2013년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긴축 발작을. 2013년으로 잠깐만 한번 돌아가 봅시다.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 긴축 발작이 있었던 때가 2013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테이퍼링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그때 이제 미국 FED가 열심히 양적 완화,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해서 막 자산을 매입하고 있던 대차 대조표를 늘리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그 당시에 이제 버닝키가 그 테이퍼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테이퍼링이 뭐냐 이제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 100만큼을 MBS 같은 걸 매수를 해주다가 이제 90으로 줄이고 70으로 줄이겠다. 이거는 긴축까지는 아니지만 완화적인 혹은 양적 완화의 규모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이 공급하던 유동성이 축소하는 걸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긴축이죠.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축소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감인 건데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코스닥이네요. 코스닥도 이 당시 긴축 발작은 원래 기술주가 더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폭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회복을 했죠. 근데 이번에도 약간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세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이거 긴축 시점이 생각보다 빨라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2021년도 하반기나 2021년도 상반기 정도부터 이제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 혹은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실세 금리가 막 치고 나가 버리니까 근데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은 물과 같아요. 한쪽으로 확 쏟아지잖아요. 그걸 반대로 펌프를 막 가동해 갖고 위로 올릴 수는 있지만 그 양이 클 경우에는 물길만 살짝 돌려야지 그걸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 국채 금리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걸 갑자기 확 꺾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번 주 다음 주는 FED 연준 이사들이 아무 얘기도 못 해요. 원래 FOMC 회의 2주 전주부터 2주간은 이제 금리와 관련한 코멘트가 금지돼요. 예, 금지돼요. 그래서 립 서비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마지막 파월의 코멘트가 뭐였어요? 지켜보자. 뭐 정책은 유지한다. 뭐 갑작스러운 긴축은 뭐 계획이 없다. 그냥 기존의 스탠스 유지하면서 지켜보자.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지켜보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움직일게. 지금 정도면은 우리는 그렇게까지 움직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시장이 요구하는 그렇게까지는 뭐예요? YCC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뭐냐면 단기채를 팔아가지고 장기채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세금리, 장기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강력한 조치입니다. 미 국채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상품이잖아요. 그걸 중앙은행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낮추겠다는 얘기니까 그걸 하는 건 되게 큰 결정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YCC 얘기까지 나와요. 일드 커브 컨트롤. 이건 뭐냐면 일본이 했던, 제가 계속 얘기하는 현대통화이론의 거의 완성판에 가까워요. 이자를 일정 레인지로 정해놓고 이건 무한대예요. 양적 완화는 얼마 하겠다 규모가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이 YCC는 규모가 없어요. 예를 들어 1.6%의 YCC 걸겠다 그러면은 거기서 플러스,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 0.2%권에서는 이자 올라가면 그냥 계속 채권 사가지고 이자를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일정 수준으로. 시장 개입 계속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요. 이거 대단히 이 긴급 조치에 가까워요. 이런 게 지금 정도 뭐 한 1.6%에 할 수 없어요. 2% 갑자기 치고 올라가 버리고 막 이래 버리면은 그 명분이 생기니까 이번 다음 주에는 FOMC에서 그런 내용, 특히나 저는 YCC까지는 안 간다고 보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도 나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정도 나오려면 주식시장의 데미지를 더 크게 입어야 돼요. 미국 시장이 더 팍 떨어지고 막 금리가 2% 근처 치솟고 그러면은 이번 FOMC에서 카드가 큰 게 나올 거고, 그게 아니면 이번 FOMC 결과 오히려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정이 3월에 끝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상황을 좀 이해를 하고 보셔야지. 지금 이게 지금 주식시장의 주변 상황이에요. 이게 시황이에요, 지금. 여기서 뭐 종목이 뭐 어쩌고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시황 타이밍이고, 한 가지 예탁금 특징은 여러분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예탁금이 급증하는 건 이거는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 때문이에요. 그 자금이 예치금이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예탁금이 늘어난 거고, 공유 예탁금은 60조 초반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 정책 영향도 있다 이거. 당분간 주식시장 예탁금 크게 증가하기 쉽지 않다고 저는 봐요. 회전율 아주 낮아져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전략 관심 없고, 저는 여러분들께 3200대에서부터 1월 달이 고점일 수 있다. 올해 상반기는 1월이 고점일 수도 있다. 오히려 방어해야지 다음번에 다시 저점 매수하면 시장이 박스, 이런 설명 드렸죠. 시장이 이렇게 돼서 박스 나가면 여기 돈 못 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때 팔아놓고 여기 산 사람만 돈 버는 겁니다. 그래야지 요 박스 구간에 수익 나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니까. 그죠? 박스는 그렇게밖에 돈을 못 벌어요. 기본적으로 시장 전략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데, 다음 주 봐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이번 주 또 만기가 있는데, 이번 주 만기는 그냥 제가 말로만 말씀드리게, 만기가 포지션이 이거 저거 뭐 맹신하진 않는데 외국인 상방, 기관 하방이에요. 반대. 외국인 하방, 기관은 역포지션이니까 약간 상방인데, 개인들 약간 외국인 쪽 가깝고, 떨어진 기관들이 이번 주는 좀 방어를 해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상으로는. 근데 만기 지나고 나면 외국인들은 선물 포지션이 약간 롱텀이라서 이번 만기에 선물 매도 포지션 청산은 안 할 것 같고, 그러면은 다음 주에 이 공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 공간은 어디예요? 맥스 2750까지도 열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부터 근데 주식 팔으라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냐? 종목들이 이미 너무 많이 빠졌어요. 종목들이 이미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여기서 3천에서 여러분들께 매도 이야기 잘못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저는 해 끼치는 전문가가 돼요. 왜냐면 이제부터는 뭐 지금까지 못 판 분들은 사실은 버텨야 돼요. 왜냐면 종목들은 못 파는 자리까지 이미 다 왔어요. 파는 게 이상한 정도 보시겠어요? 뭐 쉽게 얘기해서 삼성 SDI 시간상 뭐 요걸로 마무리합시다. 자, 이런 걸 여기서 팔아요, 여러분? 이런 걸 여기서 팝니까? 이미 가격 조정이 25%까지 나왔어요, 고점에서. 근데 이걸 여기서 어떻게 팔아요? 이거 이제 지수가 뭐 2750 가도 2800 가도 어쩔 수 없어요. 물린 분들 들고 계셔야 되고, 역으로
이제부터는 종목 어디서 사는지를 노려야 돼요. 저는 뭐 900 이상 이하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매수를 준비합니다. 그걸 여러분들께 위클리 방송이라서 정확하게 찍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예언가가 아니니까 저도 보면서 대처하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보시고요. 유가 하락이랑 비트코인 하락도 나와야 돼요. 그래야 시장 조치가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은 서둘러서 매수할 시점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일단 다음 주에 많이 떨어지면 다음 주는 사도 될 거예요. 2800대부터 성장 주도주, 전 가치주, 경기주가 아니라 성장 주도주 사야 된다고 봅니다. 싸져 있는 성장 주도주 사야 됩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쪽입니다. 여전히 3, 4월 중에 저는 상반기 저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뒤 6시부터 공개 방송 있으니까 좀 더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중요하네요. 다음 주 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입니다.